최근에 국민주라고 말씀하셨던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네이버, 카카오 등 특히 많은 그 대형주 쭉 성장주들 많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으시죠. 먼저 삼성전자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삼성전자에 있어서 사업 부분을 먼저 한번 점검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업 부분은 총 5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분기 분기 보고서를 확인해서 지금 사업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DX 부분과 DS 부분, 그다음에 SDC, 하만, 기타 부분 총 5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DX 부분은 TV,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흔히 말한 가전이죠. 가전. 기존의 가전 부분을 CE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CE라고. 근데 이제 IM 부분이 이 스마트폰을 IM 부분이었는데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DX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HHP, 네트워크 시스템, 컴퓨터 등 스마트폰 등 이 DX 부분을 편입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삼성전자에서 영업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업 부분 바로 반도체 사업 부분입니다. 그거를 DS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S 부분에서는 DRAM,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바로 DS 부분입니다. 이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현재 육성하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DS 부분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전체 매출은 DX가 더 높아요. 62% 정도 가까이 되고요. DS는 34.5% 정도입니다. 그래도 이 두 부분이 결국은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디스플레이 부분입니다. 스마트폰용 OLED 패널, TV에 들어가는 모니터에 들어가는 LCD 패널들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쪽을 SDC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사업부는 약 전체 매출의 한 10% 정도. 그다음에 하만을 인수했었죠. 하만 사업부에는 전장 부품이죠. 주로 디지털 콕핏, 텔레매틱스, 스피커 등 이 하만의 전장 사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는 뭐 내부 거래. 결국은 이 중요한 부분에서 매출 비중이 DX, DS 부분이 가장 많이 나고요. SDC는 10%, 하만은 지금 미래에 또 삼성전자가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죠. 한 3% 정도. 아직은 매출 비중이 낮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22년 1분기 매출이 77조 8천억 원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9% 증가를 했고요. 주요 매출처가 현재 애플이나 베스트바이나 퀄컴, 슈프림 일렉트로닉이 있고요. 올해 2분기 매출 현재 약 77조 원, 영업이익이 14억이 아니라 14조죠. 해서 현재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1%, 11%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이거 오타가 난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7월 들어 삼성전자가 주가가 8.4% 정도 상승을 했어요. 이 접전 대비했을 때 많이 올랐어요. 지난주에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2023년 글로벌 디램 3사의 설비 투자가 최근에 보수적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마이크론이나 이제 디램 관련해서 생산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결국은 글로벌 3사들이 설비 투자를 보수적으로 함에 따라서 메모리 가격이 하락세 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2023년 글로벌 디램 3사의 설비 투자가 보수적으로 현재 선회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현재 1분기에 메모리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둔화가 예상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이익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오히려 설비 투자를 보수적으로 하게 되면은 메모리 가격이 하락세가 오히려 떨어지는 게 아니라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 감소 효과로 2018년 4월과 같은 메모리 산업에 대한 경착륙 가능성은 낮아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역사적 밸류에이션인 PBR 1.1배 선준이 56,400원까지 하락한 이후에 반등을 했습니다. 다시 6만 전자 회복을 했죠. 근데 그게 PBR 56,000원대가 1.1배인데 역사적인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후에 반등을 했고요. 올해 이 SDC, 이 OLED 이제 패널 부분, 디스플레이 쪽은 영업이익이 아이폰 13에 대한 판매 호조랑 아이폰 14 주문이 증가로 인해서 연간 5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상 최대 이익이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은 추정치는 매출액은 81조 원, 영업이익은 14조 원을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DS 부분은 디램이나 낸드 출하량 증가로 해서 평균 판매 단가인 ASP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결국은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도체 부분은 3분기까지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부분은 아이폰 14 주문 증가로 인해서 플렉서블 OLED 라인이 이 풀가동으로 전분기 대비 있을 때 8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분기 때는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들이 효자 사업 부분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DS는 결국은 8조 8천억 원, 그리고 이 MX 부분은 현재 2조 2천억 정도 보고 있는데 무선 사업부를 MX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SDC는 1조 6천억, 가전은 5천억 정도, 전장은 한 1천억 정도 예상을 한다. 3분기 실적은.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2022년 디램 가격이 평균 판매 가격이 5% 이내 하락을 한다면은 많이 하락하면 좋지는 않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낸드 플래시 쪽, 낸드 쪽에서도 4% 이내 하락한 경우에는 8만 전자 회복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이익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 사업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디램이나 이제 낸드 플래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평균 판매 그 가격이 떨어지면은 빅그로스당 출하 가격이 떨어지면 이 삼성전자에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5% 이내로만 줄여준다면은 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빨리 올라갈 수 있다라고 있고요. 안 좋은 시나리오는 만약에 디램이나 낸드가 10% 이상 하락을 했었을 때는 5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 전저점을 깰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시장의 기대 수준 이하로 간다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삼성전자의 투자에 볼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이 디램과 낸드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도 중요하죠. 반도체 가격에 대한 것들이 투자 포인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매 간격에 대한 하락폭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만약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하면은 그 상승으로 돌아가서는 이유가 뭘까요? 반도체가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는 4차 산업에서 반도체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서 경기가 되게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경기 민감주겠잖아요. 반도체 수요가 증가를 하면은 당연히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가격에 대한 방향성이 중요한 거고요. 그게 결국은 주가의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메모리 가격을 예측하는 게 진짜 어렵다고 어렵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또 위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삼성이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와, 8만 전자만 돼도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주가가 낮았을 때 배당 수익률이 올라갈 거예요. 오히려 주가 배당 수익률로 올라서 주주 환원 정책도 삼성에서는 할 거고, 이게 뭐 국민주를 위한 대응 정책이겠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 수 있는 요인은 메모리 중심의 전 사업부의 매출 확대와 비메모리 사업부에 대한 실적 계산 본격화가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저점은 확인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10% 이상은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삼성전자는 기존 저점을 좀 깨기보다는 좀 약간 빠르게 회복하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올라가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여유 있으면 조금씩 사모아도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또 하나의 국민주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부분을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총 두 가지로 대분류를 봤을 때 플랫폼 부분과 컨텐츠 부분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플랫폼 부분은 매출 유형이 제품과 용역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요. 중분류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톱비즈, 포털비즈, 플랫폼 기타를 플랫폼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소분류로 들어가면은 톱비즈에서는 카카오톡이나 선물하기, 그리고 포털비즈에서는 다음 서비스를 위한 포털비즈가 있고요. 플랫폼 기타 부분에서는 카카오티, 모빌리티 부분, 뭐 카카오 택시 있죠. 블루택시, 그리고 카카오페이에 대한 것들이 다 플랫폼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콘텐츠 부분에서는 제품 용역으로 또 분류가 됩니다. 총 4가지 사업 영역 중분류로 보시면 게임 부분, 뮤직 부분, 스토리 부분, 미디어 부분. 게임은 카카오 게임, 그 다음 뮤직은 멜론, 스토리는 피코마, 그 다음에 카카오 웹툰, 카카오 페이지, 미디어는 카카오 TV, 영상 제작. 그래서 이렇게 사업 부분들이 현재 분류가 되어 있다. 일단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각 부분에 대한 실적이 어떻고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좋아질 거고 이 부분에서는 안 좋아질 거고
이렇게 보면서 투자 분석을 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카카오페이나 카카오 게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이게 수수료를 받는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예, 예. 일단 첫 번째 플랫폼 부분에서에 대한 1분기 매출액을 살펴보면은 한 8,900억 정도 플랫폼 부분에서 발생을 했고요. 약 매출 비중이 한 53.6%, 그리고 컨텐츠에서는 7,600억 정도 46.4%,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러네요. 그리고 각 부분에 대한 걸 좀 살펴보면 플랫폼 광고에서는 이 카카오톡이나 다음 등 이 다양한 카카오 서비스의 이용자들 대상으로 광고나 노출 이 전환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는 톱 비즈니스가 있고요. 그리고 포털 비즈니스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커머스 사업은 우리가 말하는 선물하기, 그런 메이커스 톡스토어로 구성을 되어 있고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 T 블루 택시 서비스와 카카오페이 결제나 송금,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등 이런 부분들이 나뉘어진다. 이 플랫폼에서 또 주로 발생하는 게 광고 수익이겠죠, 결국은. 이제 외부에서 광고가 들어오면 일단 광고 수익이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콘텐츠 부분은 이 게임에서 다양한 형태로 과금 형태, 뭐 유료 과금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금융 서비스가 있을 것이고요.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현재 나오고 있는 게 뮤직 부분은 다운로드. 우리가 다운로드 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겠죠. 그다음 무제한 듣기, 이런 이용권 서비스에 대한 판매가 있고요. 스토리 부분은 플랫폼을 통해서 컨텐츠별 수수료를 수익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증권 같은 경우에는 바로 투자 증권을 인수하고 나서 카카오가 금융업을, 증권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양한 이 개인금융과 기업금융,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현재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 리뷰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분기 매출이 약 1조 6천억, 6,500억 정도 발생을 했어요. 근데 2분기 매출은 1조 7천억 정도. 큰 폭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분기 대비 약 3%, 3.8%. 근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29%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약 1,800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했을 때는 13% 정도, 전년 동기 때 10%는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분기에 톡 광고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했었을 때 28%, 그러니까 톡 광고가 조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커머스 성장률은 8%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분기 대비했을 때는 오히려 낮아질 거로 둔화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일상 회복이 됐잖아요.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오프라인 활동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외 활동 증가에 따라서 온라인 소비 및 활동 둔화로 인해서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플랫폼 기타 부문은 1분기 대비했을 때 42% 성장률이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콘텐츠 부문은 대만에 있는 오딘, 우마무스의 흥행으로 1분기와 유사한 매출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 측면에서는 높게 성장은 안 하지만 이제 비용적인 이익 측면에서는 이익 측면에서 좀 개선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비용 측면을 봤을 때 현재 인원 증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인건비가 증가를 하고 있고, 마케팅비도 이제 게임이나 카카오 페이지나 페이 등에서 마케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비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은 10% 정도. 근데 원래 플랫폼 서비스 기업들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밸류 체인이 있기 때문에 이익률을 더 높일 수 있거든요. 근데 시장인 기대치 비해는 좀 낮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해서 지분 매각 가능성이 있죠. 근데 만약에 매각을 하면 오히려 주가에는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향후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거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것들이 오히려 카카오에 대한 주가에 부정적인 요인이 나타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금리 인상이 완화가 일어나면 매크로 변수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1개월 동안 누적 수급을 봤었을 때 주가는 외국인이 50만 주, 기관이 13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주가는 6만 6천 원에서 7만 원 선에서 현재 매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횡보 구간에 있는데 그 사이에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회사를 카카오를 좀 보면 부정적으로 봐요.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불확실성 요인이 아직까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매출 성장이 좀 아직 크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은 기대할 수 있는데 8만 원 이상 돌파 가능성은 좀
낮을 것으로 번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이게 미디어 쪽 관련해서 온라인 인터넷 미디어 쪽 업종은 좀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도 그 안에 이제 그 업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관심은 배제한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도 인터넷 게임 업종, 미디어 업종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봐요. 업종 자체가 이제 회복이 안 나, 이게 업종 자체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이버도 일단은 사업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업종 자체가 왜 안 좋은 거죠? 일단은 인터넷이랑 게임 업종이 오프라인이 많이 나가는 앞서 이 그래서. 사업 부분에서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요인이 있는 거고요. 오히려 그 전에 코로나에 대한 특수 효과를 누렸어요. 비대면 시장이 하면서 오히려 그 시장이 엄청 컸고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성장률은 올해 대비해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역기저 효과라고 하는데 그걸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성장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때 주가는 이미 성장한 걸 다 반영했기 때문에 엄청 올라가서 주가가 높았었잖아요. 지금 주가가 내려간 거는 너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단기적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카카오나 네이버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게 뭐 반드시 맞은 건 아니니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빌리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정상화가 되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관련해서는 5가지인데 서치 플랫폼,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이제 영업을 보면 서치 플랫폼은 검색과 디스플레이 쪽, 광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커머스 쪽은 커머스 광고, 중개 및 판매, 그다음에 멤버십, 그다음에 핀테크는 페이 서비스, 디지털 금융, 콘텐츠는 웹툰, 제페토, 스노우 등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는 NCP, 웍스, 클로바 등으로 주요 현재 영업 현황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 봤을 때 연결 기준으로 가장 매출이 많이 나는 부분은 1분기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서치 플랫폼이고요. 46% 정도, 그리고 커머스 부분이 약 23%, 핀테크 한 15%, 콘텐츠 12%, 클라우드 한 5%. 지난해 이제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서치 플랫폼이 한 50%를 절반의 매출 비율을 보였었죠. 서치 플랫폼에서의 검색은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탐색 수요를 네이버로 통해서 연결시키는 비즈니스 활동입니다. 특히 AI 기술을 통해 가지고 빅데이터를 통한 AI 기술을 활용한 이 수요자의 마켓 비즈니스 활동을 연결시켜 주는 거고요. 광고주가 원하는 상업적 메시지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노출해 주는 거. 우리가 딱 검색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검색해서 그거를 다 AI들이 이 머신러닝,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딱 타겟팅 광고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AI 기술로 하는 건데 서치 플랫폼에 이 기술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커머스 부분에서는 쇼핑 검색, 그리고 쇼핑 관련에 대한 디스플레이 광고, 그리고 중개 및 판매 멤버십 매출이 있습니다. CJ 대한통운과 신세계, 이마트 제휴가 하고 있고요. 데이터 기반의 풀필먼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오타가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바로바로 제가 잘못된 부분은 이제 구수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핀테크는 네이버 페이랑 디지털 금융 그리고 결제 사업 등을 하고 있고요. 콘텐츠는 웹툰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현재 클라우드는 현재 B2B 서비스로 해가지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인 NCP 그리고 웍스 모바일 클로바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1분기 매출을 봤고요. 1분기 매출을 좀 봤었을 때는 1조 9천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1분기는 1조 8,400억 정도 생각을 했는데 현재 1조 9천억 약간 이제 소폭의 증가를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 역시 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영업이익은 QOQ로 봤었을 때 전분기 대비 3,477억 15% 성장, 그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 했을 때는 3.6%. 카카오랑 다른 점은 오히려 카카오는 영업이익 성장 속도가 좀 전년 동기 대비 때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이버는 그거에 비해 좀 낮을 것으로. 그래서 대장주가 오히려 네이버가 되보다는 카카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리고 이 서치 플랫폼의 성장률이 8.5% 그 커머스 성장률은 약 20% 전망을 하고 있고 2분기가 광고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1분기 대비에는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카오와 비슷한 맥락으로 인해서 온라인 수비 둔화가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핀테크와 콘텐츠 부분도 성장률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비용 측면에서는 해외 웹툰이랑 그다음에 국내 커머스 관련 마케팅 증가로
영업이익률은 1분기와 유사할 것으로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가 서치 플랫폼이랑 쇼핑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단기간의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3분기까지는 광고 경기가 비수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춤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커머스에 대한 성장률도 같이 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는 1개월 수급 동향이 외국인은 34만 주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23만 원에서 24만 원 선에서 현재 횡보 국면이 일어나고 있고 카카오랑 네이버 주가 차트가 비슷해요. 다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는 외국인이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도 사고 있는데 네이버는 외국인은 팔자, 기관은 사자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가 4분기 이후에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수혜를 보았던 인터넷 광고 시장은 오히려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커머스 성장률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광고 시장도 위축됩니다. 전반적으로 밸류 체인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용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이 지금 현재 시점으로 왔었을 때는 조금 그 주가 회복 속도가 더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딱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우리가 주어지는 현금은 제한적이잖아요. 거기서 뭐 최우선순위까지는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관망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국민주,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를 이렇게 또 정리해 주셨는데 이렇게 제가 느끼는 게 이렇게 진짜 그 주요 서비스별 영업 현황을 이렇게 쪼개서 보니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예를 들면 네이버에 투자한다 해도 그냥 네이버닷컴 들어가서 보는 거 많이 쓰니까 투자를 한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쪼개서 보니까 느낌이 완전 다른데요. 이 쪽에서 봤을 때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만약에 그 시장이 좋지 않았었을 때 주가도 같이 많이 빠질 거고요. 오히려 매출이 적은데 추가적으로 더 좋지 않아. 그러면 주가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근데 이제 매출이 적은 부분들은 향후 성장 포텐셜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매출이 항상 꾸준하다는 것은 다르게 보면 성숙기 시장으로 볼 수 있거든요. 시장 자체가. 오히려 매출이 낮게 비율이 형성됐을 때는 이 시장에서 크게 성장할 때는 성장률이 높게 형성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시각적으로 좀 이제 이 지표를 좀 통해서 인사이트를 또 얻을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한번 투자의 포인트를 이렇게 써보실 때 이게 지금 대표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신 요 폼에 요거를 한번 잘 활용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딱 사업을 현황을 쪼개보고 그다음에 그 영업 수익 이런 것도 이제 전 분기, 이번 분기, 지난 분기 이런 식으로 해보고 네. 그다음에 주요 내용들도 이렇게 그 많은 증권 보고서들 나오잖아요. 그쵸, 기업 보고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경영을 하다 보니까 저도 사업 부문별로 볼 거 아니에요. 좋은 부분과 안 좋은 부분이 다 보이잖아요. 이 경영과 투자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결국은 뭐냐, 경영자의 능력과 이 팀원들의 능력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적 자원들을. 결국은 이 정성적인 부분이잖아요. 또 그게 또 주가의 중요한 비재무적인 가치에 포함되는 거고요. 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